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물뚝심송의 Not Today.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 독일어로는 나치, NAZI. 이건 영어로 이렇게 쓰는 거구나. 복수는 또 나치스인데요. 나치의 복수인데요. 이는 당의 정식 명칭이 아니고 널리 쓰이는 줄임말이래요. 당명을 국가사회주의로 번역하느냐 민족사회주의로 번역하느냐는 논란이 있대요. 독일어 단어, 영어의 네이션에 해당되는 단어는 국민, 국가 또는 민족을 뜻하는 낱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라고 하네요. 1920년에 결성을 했고요. 안톤 드렉슬러라고 한 사람이 1년 동안 당수를 하다가 아돌프 히틀러가 1921년부터 45년까지, 그리고 그가 자살하면서 마르틴 보어만에게 당대표를 넘겼죠. 그리고는 전쟁이 끝나면서 없어졌습니다. 중앙당사는 독일 뮌헨 남부였죠. 바이에른주. 그리고 그 후계 정당으로 사회주의 제국당이라는 게 있대요. 아마 친나치인가 보죠. 네오나치. 청년 조직도 있었고요. 준군사 조직도 있었고, 돌격대, 친위대. 특히 히틀러 친위대에는 정예 중에 정예라고 할 수도 있었겠네요. 적어도 사상적으로는 말이죠. 1920년에는 60만 명의 당원이 있었는데 1945년에는 무려 8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제3제국이라는 표현은 아돌프 히틀러가 로마 제국을 제1제국으로 1871년에 통일의 결과로 수립된 독일 제국을 2제국으로 했을 때 자신의 제국을 3제국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1000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제3제국은 12년 4개월 유지됐다고 하고요. 그 유명한 나치식 경례는 고대 로마 시대의 그런 경례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치즘, 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파시즘이라고, 그 체질로 파쇼라 그러는데, 파쇼의 어원은 원래 로마 시대에 창을 이렇게 미끄러서 이렇게 세워서 집중해서 이렇게 세워두는 거 있잖아요. 네. 권력 집중, 이런 걸 뜻하는 거라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 듣고서 나투데이 진행하죠. 대한민국 투어.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네.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 또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물뚝심송의 Not Today, 오늘 나치즘에 대해서 장황하게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써온 건 아니고요. 어디 있는 거 이렇게 읽었습니다. 이유가 있죠. 홀로 된다는 것에 이어서 말이죠. 바보들 SF,
오늘 지난주에 그 장황하게 프롤로그를 얘기를 했고요. 오늘 결론을 이제 얘기하는 날인데 이 파시즘과 나치즘과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덕분에 저 영화 잘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뚝심송님. 예, 안녕하십니까 물뚝심송입니다. 네, 아이언 스카이. 네. 지난 시간에 제목을 말씀을 안 드렸더니 네. 막 뭐 멘션으로 또 게시판에서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한번 미리 보시면 더 좋겠다 싶어서. 네. 예.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네.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옳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과감하게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예. 제 입장에선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의 생일입니다. 물뚝심송님의 생일이십니까? 아니 제가 아니고 자기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자기보다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예. 고위층 말씀하신 겁니까? 그냥 집에 같이 살고 계시는 분께서. 그러니까 고위층, 모든 고위층.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오늘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의. 예. 절반은 그분에게 배운 겁니다. 그 정도요? 예. 물론 이제 그분의 생각의 절반은 저한테서 배웠겠죠. 예. 그냥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었군요. 예, 저는 가장 좋은 이상적인 부부 관계가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친구와 저는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정이 없었습니다만 예정이 없었던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예정이 없었던 노래를 살짝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1985년, 6년 이쯤에 발표됐던 앨범인데요. 성남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가수들이 만들었던 음반 노래마을 사람들. 오늘은 그대의 날 여기 그대를 위해 가난한 내 손으로 빨간 촛불 하나 밝히네. 나중에 노래마을 1집으로 알려져요. 지게 되는 노래마을 사람들의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대의 날이라는 노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 이제 그 나치에 대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나치가 바로 거기서 온 말이죠. 영어로는 국가를 네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독일어로는 그 국가 똑같 네이션을 그대로 나치온이라고 합니다. 나치온. 네셔널 하면 나치오날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거기서 온 말이죠. 그런가요? 아닌 것 같은데. 맞다니까. 저 독일어 공부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구텐탁 뭐 이런 거 다 할 줄 압니다. 예.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 데어데스템덴 디 데어데디 뭐 이런 거. 저는 재수하기 전에 재수 마쳤나? 하여튼 고등학교 때 전 중국어를 했었기 때문에 재수할 땐 일본하고 종로에 있는 파고다 학원 독일어를 끊었는데 아침이었어요. 근데 아침에 그렇게 졸리운 거예요. 한 사흘 동안 나가다가 안 나갔는데요. 그거 기억나는 건 아직도 있습니다. 디데어데스템덴. 아이네스 아이넴 아이넨 뭐 어떻게 외워야죠. 독일어는 굉장히 특이한 언어입니다. 굉장히 언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철저하게 규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규칙을 외우는 게 정말 힘든데 규칙만 다 익히면 어지간한 문장은 다 해석이 되고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독일어를 표현하는 문자, 물론 알파벳에 약간 변형이 있는 건데 그 문자를 읽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독일어를 딱 10분만 배워도 그 독일어 책을 뜻은 몰라도 발음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어요. 읽은 수는 있다.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물론 참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굉장히 그 상징성이 있는. 나치가 왜 그렇게 일사불란했었던가? 일사불란하고 합리적이고 이런 걸 되게 즐기는 나라죠. 왜 탱크를 그렇게 예술의 경지까지 올릴 만큼 정교하게 만들었는가? 그 이후로도 공장을 만든다거나 기계를 만들 때 보면 한때 전 세계 기계 기술은 독일이 최고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렇죠. 적어도 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계라든가 기구는 독일의 그 장인정신. 독일제. 훌륭하죠. 지금도 공구 세트 같은 거 독일제 굉장히 좋죠. 네, 그 쌍둥이 칼, 이런 것도 있고요. 지빌링 henkel 뭐 이런 거죠. 지난 시간에 음모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실이 사실이 아님이 입증된 거, 거짓으로 판명된 음모론을 뒤늦게까지 믿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 바보들이 믿는 음모론은 SF에 가깝다. 이건 문화적 콘텐츠에 가까워진다. 그런 거죠. 근데 아예
그렇게 사실이 아닌 게 입증된 음모론을 소재로 아주 작품성 있는 SF를 만들기도 합니다. 네. 그럴싸하죠. 예. 왜냐하면 그 SF의 F가 바로 픽션의 F죠. 픽션. 호구. 예. 호구라는 것은 그럴싸한 거짓말. 듣고 보니 그럴듯한데 뭐 이건데 이 메커니즘이 음모론과 굉장히 맥이 통하는 거죠. 예. 그 아이언 스카이는 그렇게 이미 사실이 아니라는 게 다 밝혀진 음모론, 누구나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는 음모론에서 출발하는 영화입니다. 바로 달의 뒤편. 그러니까 영어로 다크 사이드 오브 문. 예, 다크 사이드 오브 문. 이쪽이 음악 팬들 가운데서 음악 팬들이라고 한다면은 아주 그 귀에 익은 그런 그게 굉장히 신비로운 느낌을 주죠. 핑크 플로이드의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었던 앨범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달이 그 지구 둘레를 돌면서 자기 자신도 자전을 하는데 보통 자전을 막 빨리 하면 달이 이쪽 면이 보였다 저쪽 면이 보였다 막 그럴 텐데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그 주기와 자신의 자전 주기가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그래서 달은 항상 한쪽 면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그게. 어떻게, 우연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말이죠. 사람이 줄을 잡고서. 그렇죠. 도는데. 빙글빙글 돌고 있는 도는데, 얼굴을 항상 그쪽만 보여주는 거야. 예. 등을 한번 안 보여주는 거죠. 계속 얼굴만 보여주는 거죠. 네. 무섭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 달을 관측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저 뒤에는 뭐가 있을까? 뒤엔 뭐가 있을까? 뒤에는 절대 우리한테 안 보이는데, 저 뒤에 한번 가보고 싶다. 가봤더니 안면하고 똑같아요. 뭐, 쥐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 신화적인, 또 미신적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지금은 이제 뒷면 사진도 다 찍어왔고. 오죽하면,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참 특성 중에 하나가 바로 호기심인데. 그렇죠. 그 위험할 줄 알면서도 그냥 가는, 뭐 그런 호기심 덕분에 인류 문명이 발전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오직하면 오버 더 레인보우 같은 그런 노래가 있겠습니까? 무지개가 하늘에 보이면 그 무지개가 땅에 떨어지는 곳에 뭐가 있을까? 가도 그거 없거든요. 없어요. 하늘에 보이기만 하는 거니까. 뭐 거기 가면 뭐 봉우리 묻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인간의 심리적 호기심을 자극한다라는 거죠. 이 영화 자체는 그 2차 대전을 일으키고 45년도에 패전과 함께 패망했던 독일의 나치가 망한 게 아니라 그 일부 세력이 달로 건너가서 달 뒤편에 기지를 만들고 지구로 재침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데에서 출발하는 영화입니다. 아주 흔한 음모론이지만 절대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달 뒤편에 사람들 사진도 많이 찍고 많이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지금 화성에 인간이 존재하느냐 마느냐, 심지어는 화성 침공이라는 뭐 소설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없잖아요. 화성에 이제 물이 있다 정도. 아마 세균, 뭐 박테리아 같은 거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이언 스카이 이 영화는 독특하게 헐리우드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유럽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유럽에서도 이제 핀란드가 중심이 되고 뭐 독일,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의 자본이 합작을 해서 만든 영화인데 배우들도 보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섞여 있죠, 프랑스 출신, 독일 출신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B급 SF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꽤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영화 내용은 차차워서 그 스케일이라던가 비주얼은 꽤 훌륭하죠. 이거는 B급이라고 보기에도 B급 치고는 상당히 우수한 비주얼입니다. 근데 제작비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0만 불 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헐리우드에서 보면 껌값이죠. 헐리우드에서는 보통 몇 천만 불 몇 억 불까지 막 들이니까. 근데 그게 핀란드 영화 제작 사상 최대 자금이 동원된 영화라고 합니다. 작은 나라잖아요. 작은 나라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이 작기 때문에. 어떤 영화는 어떤 분들께는 이 영화가 담고 있는 그 유머 코드, 이 코미디 코드가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도대체 저 뭐한 짓인가,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진짜 매 장면 쉴 새 없이 웃음이 터집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코믹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그저 그러니까 일종의 썩개와 코드가 비슷한. 일단은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적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특징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유머 코드가 아니라 어딘가 다른 유명한 영화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장면들을 다 따와서 조합한 영화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허리우드 키드의 생애, 뭐 그런 거죠. 라는 소설가 영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아예 그 미국에는 이제 이런 전문 영화가 있잖아요. 패러디 전문. 뭐 총알탄 사나이, 못 말리는 람보 이런 것들. 그냥 그 웃긴 장면들만 따와서 웃기게 또 카메오 많이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웃고 끝나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또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맥락이 있고 전해주는 사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다라고 느끼는 거죠. 뭐 첫 장면, 뭐 다양한 장면들이 나오는데 도저히 한 영화에 공존하기 힘들 것 같은 장면들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달에서 나치가 다시 지구로 정찰을 와서 이제 나치 특유의 비행급시, 동그란 비행급시를 타고 오는데 네. 그 비행급시가 딱 착륙한 곳이 뉴욕 근교에 무슨 농가 옆 그 벌판 같은 착륙을 하는데 그 벌판이 대마초 밭이에요. 내리자마자 막 냄새 맡아보고 막 그럽니다. 뭐 이런 식이죠. 매 장면 시니컬한 코미디로 간다는 거죠. 예. 시작하는 장면은 역시 또 수도 없이 많은 영화에 등장하는 그 달에 착륙하는 장면. 아주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천천히 가서 달에 착륙을 하죠. 그 음악이 1940년대 음악이죠. 아주, 그러니까. 이제 와서는 앤틱하죠. 네. 예, 그런 류의 음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면은 전혀 아주 그냥 진짜 명확하게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첫 장면을 패러디합니다. 네. 그러니까 달과 지구와 태양이 일직선에 쫙 놓이는 광경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화성까지 일직선으로 나옵니다. 예. 달은 그때 쪼개져 있고요. 달은 막 좀 깨졌고 있고. 이빨이 빠져나가고. 예.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로 사용되는 것이 헬륨-3. 그러니까 뭐 삼가 헬륨 뭐 이런 헬륨-3라고 보통 부르는데 헬륨의 동위원소입니다. 원래 헬륨은 2잖아요. 그렇죠. 헬륨은 2죠. 예. 네. 근데 헬륨-3는 이제 헬륨의 동위원소고 네. 핵 융합 반응 과정에서 탄생하기도 하고 그 핵 융합에 이용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구에는 헬륨-3가 거의 없어요. 자연 상태에는. 네. 왜냐하면 그 지구 대기에 헬륨-3가 빅뱅 과정에서 헬륨-3가 대량으로 생산이 되는데 네. 그 지구에 있던 헬륨-3는 가볍기 때문에 다 대기권 바깥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중력을 이기고. 예. 그 지구엔 거의 남아있질 않아요. 암석 속에 좀 있고 네. 우라늄 광석 같은 데서 핵 반응이 벌어지는데 부산물로 아주 미량 생깁니다. 네. 없어요. 근데 이게 달에는 많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중력이 더 없을 텐데. 달에는 대기권이 없어가지고 네. 그 태양에서 나오는 방사선이 달의 그 표면에 계속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지표면에서 끊임없이 핵 융합 반응이 미세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핵 반응이. 네. 그러니까 헬륨-3가 계속 생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암석 속에 포획돼가지고 꽤 남아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채굴할 수 있을까 하는 연구가 실제로 진행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기술로는 아직 생산성이 없어요. 그렇겠네. 미래에 정말 지구를 떠나야 될 그런 시기가 온다 그렇다면 핵 융합 기술이 아주 상용화됐을 때 그때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겠죠. 예. 그렇게 이제 헬륨-3가 달에 꽤 많다라는 설정을 하고 그 달로 도망가서 기지를 건설한 나치 잔당들은 그 헬륨-3를 채취해서 큰 탱크에 모아놓고 그 헬륨-3를 에너지원으로 해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과학적이네요. 은근히. 네. 거기 이제 딱 그런 질문이 나오죠. 그럼 뭘 먹고 살아? 예. 이제 그게 한 가지 가정이 더 필요한 거죠. 헬륨-3가 있다면, 헬륨-3가 있고 핵 융합 발전소가 있다면은 전기는 풍부하다. 그렇다면 물만 있으면 된다. 라는 거죠. 물이 있으면은 물을 전기분해해서 이제 호흡할 수 있는 산소도 공급할 수가 있고 그 물을 이용해서 식물도 재배할 수 있고 전기 조명이 있으니까 태양광 대신 이제 에너지를 줄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가축도 기를 수 있고 뭐 준비만 있다면은 그 영화에 나오는 나치들은 지구에서 달까지를 굉장히 택시 타고 오듯이 굉장히 쉽게 와요. 그러게 말이에요. 쓱 왔다 쓱 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 와서 뭐 이렇게 음식을 뺏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영화 내용의 대사를 자세히 보면은 나치들 중에서 상당수가 지구로 도망을 가요. 그러면서 그 루머가 퍼지기를 지구가 굉장히 위험하고 아주 안 좋은 곳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증거가 뭐냐? 그 지구 정찰을 하러 보낸 나치 중에 돌아온 자가 없다. 예. 가서 죽었는지 거기 정착했는지 알 수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지구가 그만큼 위험하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네.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그 나치들이 있다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지구에 쳐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코미디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 감미로운 음악과 함께 진짜 심오한 우주 공간을 배경으로 그 우주선이 착륙선이 달에 딱 스무스하게 착륙을 딱 한 다음에 첫 장면이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 포스터를 딱 거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막 관제에서 막 배너 걸어 막 그러면 그 우주 비행사가 이거 꼭 걸어야 돼 막 빨리 걸어. 쫙 내리고. 그러면 이제 그 미국 대통령이 여성인데. 이렇게 웃고 있는 사진이 딱 나오죠. Yes, we can! 그런 건데. 근데 알고 보니까 두 명의 우주인 중에서 한 명은 도대체 자기가 여기 왜 왔는지 모르는. 그렇죠. 네, 가라 그래서 돈 준다 그래갖고 왔는데. 거길 간 이유가. 바로 저런 거죠. 그 미국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흑인도 달에 갈 수 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흑인을 보냅니다. 심지어 우주비행사 우주복을 보통 하얀색으로 맞추잖아요. 그 흑인은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을 입혀요. 그렇죠. 회색이에요. 인종을 티를 내는 거죠.
그러면 선거운동용으로 보낸 목적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숨은 목적은 달에 있는 헬륨3를 측정하기 위해서 채굴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간 겁니다. 예. 뭐 그거 말고 이제 굉장히 많은 개그 코드가 있는데 이 개그 코드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뽑은 최고의 개그는 북한 개그입니다. 근데 북한 개그가 어떤 건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최고 개그라서 아까워서. 근데 그분 캐스팅이 좀 실패한 것 같아요. 그분은 북한 사람으로 보이기보다는 다른 나라 사람으로 좀 보여요. 중국인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대사는 너무 재밌잖아요. 예, 대사는 재밌는데 아주 아쉬웠어요. 예, 좀 각진 사람. 좀 각지고 약간 마른 뭐 이런 사람 나와서 제대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 그리고 북한 개그에 만만치 않게 대적하는 개그가 또 핀란드 개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그 영화 배경이 2018년이에요. 내후년입니다. 내후년? 예, 내후년이요. 내후년이죠. 그리고 당시 미국 대통령은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그 외모나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사라 페일린입니다. 트럼프가 아니고. 지난번에 출마해서 알래스카 주지사였죠? 그때 이제 러닝메이트로 나왔었죠. 예. 그 영화의 시점에서 국제 협정상 모든 국가는 우주에서 무장한 우주선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나치가 쳐들어오니까 우주 침공이 벌어지니까 미국이 자랑스럽게 자기네 거를 소개합니다. USS 조지 W 부시호. 화성 탐사선이라 그랬어요. 화성 탐사선이라는 명목하에 무슨 뭐 레일건 같은 거로 무장한 첨단 그 전투 전함을 쫙 보여주면 자랑스럽게 소개를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나치하고 싸우다가 성능은 되게 좋은데 나치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밀려요. 지원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장중한 음악이 흐르면서 모든 국가의 전투 우주선이 다 나타. 심지어 거기 태극기 단 우주선도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나라 우주선. 일본도 나오고, 뭐, 뉴질랜드, 호주 나오고, 영국, 프랑스 다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이거 협정 위반 아니냐? 니들 다 거짓말 치는 거냐? 도대체 이 우주선 안 만든 나라, 협정을 지킨 나라는 어딨냐? 그랬더니 수줍게 핀란드 대표가 손을 듭니다. 네, 핀란드만 안 만들었어요. 네, 뭐 이런 개그가 계속 나옵니다. 그 일본 우주선 혹시 급하게 보시나 못 보셨을 건데. 봤어요. 예. 거기서 또한 다른 나라 우주선들하고 막 싸움이 벌어지면서 가미가제를 시작합니다. 몸으로 들이박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 영국 우주선을 그렇게 그냥 들이박죠. 들이받아요. 서양인들은 일본을 아직도 저렇게 보고 있구나. 아니 그 충격이었을 거 아닙니까? 쇼크였겠죠. 자신들의 역사에 있어갖고 그런 식의 공격을 해온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 세계 우주선이 막 다 등장하는데. 그 우주정거장 미르 등장할 때 그 러시아 국가가 울려파지면서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그 미국 대통령이 아니 저 미르는 합의해가지고 폐기 처분하기로 한 게 왜 저기 있냐 그랬더니 그냥 러시아 대표는 웃음으로 대답을 하죠. 그 미르가 완전 개조돼서 그러니까 슈퍼 전투 전함이 돼서 나타납니다. 아이고. 뭐 제작비 그거 만드는데 제작비 꽤 들었을 것 같아요. 예, 그 그래픽이 나름 멋있었어요. 우주선들의 움직임이라든가. 또 그게 이제 그 나치 우주선 전함들은 다 비행 접시 형태 아니면은 그 제펠린 스타일의 비행선 형태에서 주로 기관포를 쏩니다. 그러니까 기계 문명인 거죠. 기계 문명이에요. 근데 이 첨단 미국 우주선이나 다른 나라 우주선들은 다 레이저포를 쏩니다.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상당히 좀 상징적이었고요. 근데 사람들이 막 미국 대통령이 사람들한테 막 화를 내니까 유엔 회의에서 사람들이 아니 협정을 먼저 이긴 건 미국 아니냐. 그때 사라 페일린을 연상케 하는 미 대통령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약속을 어긴다.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다. 멋있네요. 유럽 사람들이 보고 있는 미국의 실체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 전 세계가 힘을 합쳐 나치와 싸우다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갑자기 나치는 다 경멸하고 자기들끼리도 막 싸우기 시작해요. 그 이전엔 그 유엔 회의석상에서 각국의 대표들이 이제 집단 패싸움을 벌입니다. 거기서 신호탄이 러시아 대표가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구두를 벗어 던지죠. 그 미국 대통령은 구두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책상 밑으로 싹 숨습니다. 몇 년 전이었죠. 그 부시 대통령을 향해서 날라갔던 구두를 연상시켜는. 그리고 이 영화는 진짜 이런 다른 영화에 나온 장면을 패러디한 걸 잘 모르시는 분이라도 아마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아실 겁니다. 한때 많은 분들이 즐겨보셨을 것 같은데 그 아돌프 히틀러의 최후를 그린 그 데어 운터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데어 운터강. 이게 뜻은 이제 몰락. 제3제국의 몰락이죠. 근데 그게 영화 자체가 인기를 끈 게 아니라
그 영화의 한 장면을 따서 유튜브에서 패러디 영상물이 넘친 적이 있습니다. 네네네. 요즘도 가끔 나오죠. 예, 기억하실 겁니다. 히틀러가 이제 절망에 빠진 히스테리컬한 표정으로 여기서 누구 남고 다 나가. 그다음에 막 욕하는 거 있잖아요. 아주 연기 잘하죠. 문 밖에서는 이제 막 그 여성들이 막 서가지고 공포에 질려서 막 울고 자막을 바꿔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나왔던 그 장면인데 그 장면을 그대로 구현을 합니다. 대신 주인공이 히틀러가 아니고 그 미국 대통령 선거운동을 담당했던 기획사 사장, 여성 사장. 비비안인가요? 예, 비비안이라는 여성이 그 장면을 보여주죠. 정말 재밌습니다. 예. 일단 계속 스토리 진행인데 영화 매 장면 컷마다 도대체 이 장면은 또 어느 영화에서 나왔더라?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바쁜. 그것만 보더라도 좋아하고 재미있어 할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볼 땐 스토리를 보고 두 번째 볼 땐 이 영화 이거 어디서 나온 장면이다 뭐 다 체크해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영화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영화는 그렇게 그 패러디 오마주를 통해서 웃음만 주고자 하는 영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처럼 제가 여태까지 그 영화를 무수히 많이 봤을 텐데 이 영화처럼 통렬하게 파시즘 체제를 비꼬는 영화는 처음 봤어요. 공들여서 진짜 열심히 비꼽니다. 그러니까 진짜 파시즘이 자신들에겐 굉장히 진지하고 막 신성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발자국만 뒤로 물러나서 보면 그것처럼 어이없고 웃기는 체제도 없거든요. 그 점을 너무 통렬하게 보여준다는 거죠. 아주 코믹하게. 이제 파시즘 이야기로 접어들겠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 자체가 음모론에서 출발한다는 얘기는 했고요. 2차 대전 때 나치가 이제 달로 도망가서 그 다크 사이드 오브 더 문에다 기지를 만들어 놓는데 거기서 이제 헬륨3 채취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2차 대전 당시에도 인류의 레벨을 훌쩍 뛰어넘는 고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음모론에 의하면. 실제로 이제 달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그 많은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다는 것 자체도 그렇고 달에다가 거대한 건물을 세워놓고 그 건물에서 이제 여러 곳에 막 그 광산을 만들어서 헬륨3를 채취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2차 세계대전 초기에 독일의 그 군사 기술력은 대단했으니까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 과학적 엄밀성은 많이 떨어지죠. 분명히 이제 달 착륙한 우주선에서 나온 그 미국인 우주인 둘은 우주복을 입고 이렇게 흔히 보듯이 출렁출렁 뛰어다니는 모습을 걷습니다. 이거는 달의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그 공장 내에서 또 기지 내에서 나치들은 아주 편하게 걸어다닙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틀리죠. 어쩌겠습니까? 우주선이라면은 인공 중력을 만들 수 있어요. 회전시킴으로써. 근데 달 표면에 붙어 있는 기지 내에서는 인공 중력을 만들 방법이 없죠. 이런 건 오류죠.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그런 건 이제 눈 감아주고 넘어가기로 하죠. 거기에 이제 그 지구의 미국 대통령이 자기 선거 운동 차원에서 이제 달에 우주선을 보냈는데 사실은 헬륨3를 탐사하러 간 것이다. 라고 도착하자마자 첫 장면에 나치에게 걸려서 우주 비행사는 처참하게 죽고 우주선도 폭파가 됩니다. 우주에서 발사 가능한 바주카포를 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쇼를 위해서 탑승했던 흑인 모델 이 사람이 사실 주인공이 되는 제임스 워싱턴 이름이 또 워싱턴이에요. 그 제임스 워싱턴은 나치에게 포로로 잡히는 거죠. 그 흑인 상대로 나치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스포가 되지만 영화 나온 지 몇 년 된 거니까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죠. 그 흑인이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이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기계 문명이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나치들이 진짜 어마어마한 기계를 만듭니다. 막 지구 침공을 위해서 그냥 그 사상 최강의 슈퍼 무기를 만드는데. 신들의 황혼. 웨터데머룽. 독일어로. 그런 겁니까? 그걸 만드는데 그 기계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에너지도 있고 동력도 있고 다 움직일 수 있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기술이 떨어지니까 디지털 기술이 약하니까 그걸 못 하는데 그 달 기지에 있던 나치에 복무하는 매드 사이언티스트 미친 과학자가 있는데 외모는 흡사 아인슈타인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는 백투 더 퓨처에 나오는 비슷하기도 하고 그 다크 브라운 그 사람이 딱 눈치를 챕니다. 이 스마트폰이 놀라운 컴퓨터다. 처음에는 이게 컴퓨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컴퓨터 그게 무슨 컴퓨터냐? 컴퓨터는 이런 거다. 그러면서 딱 보여주는데 애니악 에드반 이런 거 같은 진공가 있는 거. 그 막 비웃음을 사다가 그 스마트폰의 위력을 보고 스마트폰을 궤터데머룽에 장착을 해가지고 시운전을 하게 됩니다. 가동이 돼요. 그래요. 막 떠오르려고 그래.
문제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광탈. 그래서 좌절에 빠지다가 예. 이제 그 나치들의 2인자가 젊은 남자 2인자 네. 차기 총통을 노리는 네. 기골이 장대한 그 전형적으로 독일인처럼 생긴 사람이 신장 198cm 예. 지구에 가서 이 스마트폰을 몇 개 더 가져오겠다. 네. 그리고 자기가 지구에 가는 겁니다. 비행 접수 타고. 예. 근데 그 사람이 지구에 갈 때 이미 야심이 있었던 거죠. 단순히 그 스마트폰 아이폰 가지러 간 게 아니고 차기 총통, 지금 현 총통을 죽이고 자기가 총통이 되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야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영부영 막 얘기가 지나다가 거의 지구에 와서 그 2인자 남성과 네. 그와 결혼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여성 과학자가 또 한 명 있는데 지구학 학자죠. 지구학 학자. 어스올로지. 예. 그 여성과 또 거기다 이제 지구 물정을 잘 아는 그 흑인 제임스 워싱턴. 예. 이 셋이 지구로 와서 어영부영 하다가 워싱턴은 길거리에 버려지고 그 둘은 미국 대통령 사라 페일린을 연상케 하는 그 미국 대통령의 선거운동원으로 고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 캠페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그렇죠. 비비안한테 발표이 되면서. 네네. 근데 이제 그게 또 상징성이 있죠. 나치의 괴벨스 표 선동술은 현대 미국에 너무 잘 먹힌다. 그러니까 바로 그 나치 이인자가 했던 얘기를 그대로 들어보니까 자기가 찾던 그거거든요. 그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 네. 예. 그래서 막 사람들이 열화와 같은 환영 속에 선거운동이 성공적으로 붐업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다들 해피합니다. 해피하고 있는데 이제 지구로 간 2인자가 무슨 짓을 하는지 궁금했던 그 달에 남아있던 총통이 이 2인자를 못 믿고 총공격 명령을 내리죠. 괴터 데머룽이 없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무수한 비행 접시와 그 제펠린형의 이제 비행선을 끌고 오는데 그 비행 접시에서는 주로 기관총을 쏘고 그 제펠린은 꼬리에 와이어로 소행성들을 끌고 옵니다. 저 그거 보고서는 정말 와 이런 뻥도 이 정도면 역대급이겠구나. 지구에 와서 지구상구에다 소행성을 막 던져요. 예, 맞아요. 그 소행성 하나 떨어지면 핵무기보다 더 세죠 이게. 그래서 막 꽝꽝 터지고 난리가 납니다. 예. 기발하죠 진짜. 네. 섬찟했어요 정말. 근데 그 비행선이 우주공간에서 꼬랑지에 이제 철사로 와이어로 소행성 묶어서 끌고 온 장면은 기술자들,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그렇죠. 돌팔매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 역시, 나치답다. 나치다운 발상이다. 근데 그렇게 막 총공격을 하는 사이에 그 2인자는 그 스마트폰도 아니고 좀 덩치가 있는 넷북 사이즈의 미니 노트북 같은 거 하나 챙겨서 달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괴터 데머룽을 발진시키는 거죠. 그랬는데, 발전시키는 지구로 와서 괴터 데머룽이 어떻게 되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 뒷얘기는 이제 영화를 보시면 알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또 재밌는 것 중에 재밌는 게 아니라 그 파시즘 체제에 대한 비웃음이 시작되는데, 첫 번째, 파시즘 체제의 특징은 자신들과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모두가 똑같아야 한다. 라는 거죠. 그들이 가장 당황하는 것은 심지어 우주선을 타고 지구에서 자기들을 공격 정찰하기 위해서 우주선이 날아왔는데 내린 그 승무원 우주인이 흑인이었다는 거예요. 45년도까지만 흑인은 짐승이라고 그랬었는데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용납할 수 없는 게 후아유가 아니고 화다유. 넌 뭐냐 도대체.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른 걸 용납을 못하니까 또 그걸 막 와서 고문을 하고 막 그러는데 제일 처음 취하는 조치가 그거 있죠. 백색증, 알비노라는 거 있죠. 색소 부족증. 그 백색증을 유발하는 약을 계속 주사를 해요. 그 흑인의 피부를 하얗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이클 잭슨이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흑인은 자기 피부를 하얗게 만든 거 보면 막 길길이 뛰는데 왜 백인을 만들어줬는데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그리고 의아해하는 거죠. 자기들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전체주의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로 단결해야 된다. 모두 동일성을 가져야 된다. 이게 그렇게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는 거기서 이제 지구학자로 나오고 나중에 뭐라 그러나 개심을 하게 되지만 그렇죠. 유일하게 개심하는 나치. 있지만 여자 주인공. 레나탄가는 레나타. 그 사람이 보기에도 우리가 하얗게 만들어줬는데 왜 불만이냐. 착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무튼 본성은 착하지만 잘못된 교육으로 철석같이 믿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를 믿기 시작하면 다른 게 안 보입니다. 거기 또 코미디 코드가 하나 있는데 그 워싱턴 흑인이 자기 피부가 하얘진 걸 처음 보고 놀랬을 때 하는 행동 기억하세요 혹시? 이렇게 손등을 보고 깜짝 놀래더니 깜짝 놀라더니 갑자기 벨트를 풀어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대경 실색을
여기까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과 다른 것을 보면 용납하지 못하고 적대감을 표출하고 불쌍히 여기고 고치려고 하다가 안 고쳐지면 아예 다른 것들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전체주의는 항상 전쟁으로 귀결되는 거죠. 힘으로 그걸 바꿔야 예, 되니까. 없애야 된다. 네. 저 다른 것들은 없애야 된다. 총화 단결, 뭐 내선 일체, 대동아 공영 이런 말들의 밑바닥에 다 그렇게 깔려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을 용납 못하는 거죠. 제가 한 장의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새삼 놀란 게 뭐냐면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 얼마 후에 어디면 군사령부나 이런 데를 방문을 했나 봐요. 예. 또 줄을 섰는데 정말 전두환 혼자만 양복을 입고 있고 나머지 고위 장교들은 군복을 입고 있는데 그렇죠. 그야말로 계단 위아래 이렇게 싹 오하열이 딱딱 맞춰갖고 그렇죠. 부동자세에 서 있는데 그 각이 너무 엄정해서 놀랄 정도예요. 그것을 거기서는 아름답게 보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고 네. 어떤 상관에 대한 최대한의 예의라고 생각하고 네. 반드시 쟁취해야 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체제를 유지하려면 단일한 지도체제가 있어야 되고 네. 단일한 지도체제 밑에 모두가 그 명령에 동일하게 복종해야 되고 바로 그러니까 나치가 이게 약간 이건 비약이 있지만 디지털 문화에 적응을 못하고 기계 문명만 엄청나게 발전시키는 걸로 묘사되는 게 그런 상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인 우주관을, 그렇죠.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다는 얘기군요. 국가는 하나의 거대한 기계고 개인들은 그 기계 속에 돌아가는 톱니바퀴라는 겁니다. 이 톱니바퀴는 자신의 철학을 가지면 안 돼요. 네. 옆에서 돌려주는 대로 성실하게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조건 반사에 의해서 통제가 돼야 됩니다. 그 영화 내내 계속 나오죠. 예. 스피커에서 음악만 나오면, 국가만 나오면 모든 하던 일을 멈추고 격려를 합니다. 막판에 그 예. 지구인과 그리고 이걸 이용하죠. 예. 그래요. 우리나라도 예. 한 20, 30년 전만 해도 길거리 퇴근길에 집에 가다가 애국가 울려 퍼지면 딱 멈춰서 격리했어야 돼요. 아니 국제시장 보세요. 예. 그게 바로 아주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네. 파시즘 사회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계가 단일 체계로 돌아가는 국가라는 거대한 기계가 어느 수준 이상 거대해진다면, 그러니까 괴토데모론 같이 복잡한 게 나온다면 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죠. 그때는 그 디지털로 자유로운 마인드에서 만들어진 네.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네. 그 소프트웨어를 구동시킬 수 있는 CPU가 필요해진다. 네. 처음에는 그게 컴퓨터도 아니라고 비웃다가 네. 거기서 가동되는 소프트웨어를 보고 놀래서 네. 그 소프트웨어의 힘을 이용해서 괴토데모름을 통제하면서 이루에 성공시키는 거죠. 네. 굉장히 큰 그러니까 상징이 있다. 그렇죠. 이게 철학적인 예. 배경이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거기에 그렇게 권위주의적인 단일 체제 하에서는 개인의 욕망이 극도로 통제가 됩니다. 거기 이제 그 상징적인 장면이 나오는데 개인의 사랑 뭐 이런 거 통제되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절도 있는 행동을 하면서 상명하복 체계, 권위주의 체계에 적응이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성적인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무지하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네. 심지어 그 총통이 될 2인자도 그의 약혼녀도 그 무슨 조잡하게 만들어진 뭐 사회주의 성생활 교육서 뭐 네. 이런 책을 주고 깜짝 놀랍니다.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런 네. 것도. 그리고 프로포즈도 지극히 네. 딱딱할 뭐 그렇게 하죠. 네. 근데 그렇게 욕망이 억압되면은 그 욕망의 에너지는 왜곡되고 엉뚱한 현상으로 분출되기 마련입니다. 괴토데모름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그 미국의 USS 조지 W 부시호도 상당히 거대한 우주전함인데 네. 그게 이제 앞에 서 있으니까 조그만 우주선처럼 보일 정도로 거대한 괴토데모름이 이륙하는 걸 보고 네. 그 부시호를 지휘하고 있던 기획사 사장 그 비비안은 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들러, 그러니까 제2의 총통. 네. 그 아들러라는 녀석이 전 우주에서 거시기가 제일 작을 것이다. 그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죠. 거시기가 작은 사람이 보상 심리로 큰 차를 몬다. 아하. 그걸 연상시키게 하는 겁니다. 저렇게 큰 우주선을 만든 거 보니까 쟤는 제일 작을 것이다. 네. 이것은 그냥 흔한 비속어라기보다는 그 파시즘 체제 하에서의 사람이 억압된 욕망이 엉뚱한 것으로 분출되는 거. 거대한 단일기계, 거대한 무기, 그걸로 쟁취할 수 있는 거대한 권력. 이런 거에 막 집착하는 것을 보고 비웃는 네. 이야기가 되는 거죠. 냉전시대 소련에서 그 세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핵폭탄, 짜르본바를 만들었었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아, 짜르본바.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에서 얘기를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짜르본바 역시 똑같은 겁니다. 당시 소련도 거대한 단일 무기를 만드는 데 집착을 했던 이유가
약간 어느 정도의 부분은 이렇게 억압된 욕망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사실은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열차 레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예. 기관차로 움직일 수 있었던 열차포, 구스타프라고 하는 열차포라고 있죠. 그건 나치에서 만들었고요. 예. 그리고 역사상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컸던 그런 전함, 일본, 야마토호 예. 그리고 무사시호는 바로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 대우도 거기 있는 승조원들에게 지급되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른 배랑 달랐을 정도로 그렇죠. 대단히 특별 대우를 받았지만 결국은 그놈의 그 엄청난 무장과 커다란 덩치 때문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무너집니다. 그게 어떤 그 파시즘 체제 하에서 통일된 집단 체제가 표출할 수 있는 왜곡된 욕망의 결과라는 겁니다. 네. 그들은 그런 걸 만들고 싶어 했고 그걸 이용해서 거대한 권력을 쟁취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방향은 결국 다 서로의 파멸을 부르는 전쟁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거대한 무기를 만들었는데 안 쓸 수 없잖아요. 써야죠. 전쟁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렇게 전쟁을 하게 되면서 내부적으로는 네. 자기들끼리 또 권력 다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권력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집착, 다른 모든 욕망의 표출상이 다 통제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욕망, 그 표출구는, 분출구는 권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제2인자 아들러가 총통을 죽이고 자기가 총통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도 네. 그런 왜곡된 욕망의 발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 공군 원수였던 괴링. 예. 네. 괴링은, 그러니까 괴링이 실패 중에 하나, 그 나치의 실패 중에 하나는 보면 분명히 괴링이 지나치게 자신을 권력 위주로 생각을 하고 전체 군사작전이라던가 군사 전력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니라 그 자신 위주로 작전을 계획하고 공군도 비대칭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발전시켰던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물론 그렇죠. 네. 예. 자, 그렇게 이제 파시즘 체제의 문제점, 그 문제적 사회의 특징, 이런 거를 잘 묘사해 주는데 이 영화는 거기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과연, 그럼 파시즘 체제는 2차 대전 끝나면서 다 망했잖아요. 네. 전쟁 끝에 다 패망을 했는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사회는 당시 파시즘 체제의 사회보다 얼마만큼 발전했느냐, 얼만큼 나아졌느냐, 라는 곳까지 비판의 영역을 넓히기 시작합니다. 문나치를 상대하는 그 유엔 회의에 참가한 각국의 대표들, 또 그 네. 각국의 행동들, 나치보다 나을 게 있는가? 네. 모두가 서로 안 만들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전투형 우주전함을 다 만들어 갖고 있습니다. 언젠가 싸우겠다는 뜻이죠. 그 사람들은 그거 왜 만들었겠어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죠.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면서 하필이면 나치 2명을 선거운동으로 기용하고 굉장히 흡족해합니다. 그리고 성공을 거둬요. 그렇죠. 그 괴벨스적 선동술은 미국에 먹힌다는 뜻이죠. 그게 저는 정말 그 중반에 예. 가장 아주 상징적이죠. 예. 만약에 그 둘이 우리나라 선거판에 들어왔다. 네. 100% 먹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먹히죠. 너무 멋있거든요. 네. 우리는 사랑과 평화를 위해서 왔다. 네. 우리는 세상은 병들었고 우리는 치료자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강한 아버지와 자애로운 어머니의 자식들이다. 사람들에게 어떤 막 장밋빛 넘치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렇게 우리 모두의 단결이 필요하다고 외치고 있는 것을 불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이었던 제임스 워싱턴을 예. 그 개조시키기 위해서 그렇죠. 의자에 묶어놓고서 설거 이만한 걸로 하루 종일 이 괴벨스와 괴벨스의 연설을 틀어주죠. 히틀러의 연설을 틀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그 진실에 잘 설득되지 않습니다. 진실은 굉장히 지겹고 느리고 어려우면서 답답합니다. 불쾌하죠. 하지만 현란한 선동은 아름답고 멋지고 감성적이며 쉽습니다. 네. 선동은 받아들이기가 훨씬 쉬워요. 받아들이는 최적화된 얘기들이에요. 괴벨스는 오늘날의 자본주의 하에서 이 프로파간다 수준이 아니라 정치적 프로파간다 수준을 넘어서 이 자본의 마케팅, 광고 시장에서 영향을 발휘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감성에 어떻게 호소할 것인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가, 오히려 이런 것에도 특화된 얘기라는 거죠. 실제로 많이 공부를 할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설득력 최고거든요, 그게. 그리고 당시 만들었었던 가장 최고의 영화, 이때까지 올림픽을 기록하는데 최고의 영화 중에 하나로 기록되는 것이 바로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 그럼요. 류펜슈타인이 만든 그 영화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도 뭐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그렇죠. 예. 예. 나치는 그 베를린 올림픽을 전 세계적인 선전의 소재로 정말 잘 활용을 했죠. 네. 자신들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걸로. 그게 바로 나치 선전 선동술의 예. 일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그 미 대통령은 실제로 문 나치들이 지구를 침공하자 네. 전쟁이 벌어진 거잖아요. 네. 그 나치들과 함께 엄청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재임 기간 중에 전쟁이 벌어진 대통령은 재선에 실패한 적이 없다. 나는 재선될 것이다. 전쟁보다 자기 재선이 더 중요한 거예요. 네. 실제로 이거는 권력욕이죠. 네. 전쟁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다 어찌하려고. 아니 사실은 국내 정치의 불안함, 예. 자신의 권력이 공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했던 저 중에 우리가 영향받은 거 있잖아요. 일부러 불안하게 만들잖아요. 아니 임진왜란이 사실은 임진왜란 그랬고, 예. 그다음에 지금 현대 사회에서 뭐 맨날 북풍, 총풍, 예. 이게 뭡니까? 겁을 주는 거잖아요. 네. 다.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권력을 유지하는 거. 이거 파시즘하고 똑같은 겁니다. 필요하다면 약간의 거래를 통해서 약간의 청부를 줄 수도 있어요. 예. 청부를.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권력을 향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사회가 네. 파시즘에서 얼마나 더 발전해온 사회였냐. 똑같은 사회 아니냐. 라는 걸 물어보죠. 네. 심지어 그 비비안이 몰고 간 그 USS 조지 W 부시호가 달에 있는 나치의 기지를 폭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핵 공격을 하죠. 승무원들이 저 안에 여성과 아이들이 살고 있다. 네. 라고 만류를 하는데 필요 없고 우리는 미국은 테러와 협상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가차없이 핵 공격을 해버립니다. 예. 파시스트들의 호전성과 현대 미국 자본의 호전성은 전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의 자본들이하고 다르겠냐는 거죠. 그러게요. 예. 이 영화는 파시스트를 넘어서 현대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 등장한 미국뿐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가 미국과 동일하게 행동을 하면서 미국을 비난합니다. 미국 역시 그들을 니들도 다 똑같으면서 왜 나만 비난하냐고 항변을 합니다. 그 와중에 핀란드만 안 해요. 네. 핀란드만 다소곳하게 앉아서 수줍게 손을 듭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 와중에 이건 안 하기로 했죠. 네, 이게 참 남새스러워서 참. 예. 그러다가 이제 영화 후반부에, 그러니까 이 다국적 연합군 우주선들이 나치의 그 공격을 분쇄를 합니다. 네. 사실은 괴터 데머룩이 나타나서 다 꼼짝을 못하게 됐는데 괴터 데머룩은 주인공 2명에 의해서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 침몰하게 되죠. 네. 예. 그러고 나서 직후에 조지 W 부시호에 있는 함장이 지구에 보고를 하죠. 주변을 살펴보니까 헬륨3가 대량으로 저장되어 있는 탱크가 수십 개가 있다. 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제 헬륨3를 놓고 그 UN 회의장에서 각국의 대표들끼리 격돌을 시작합니다. 먼저 미국이 달에는 우리가 제일 먼저 깃발을 꽂았으니 달은 우리의 영토다. 네. 저 헬륨3는 우리 거다. 근데 대통령은 그게 뭔지를 몰라요. 네. 그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각하 저 헬륨3가 있으면 우리 앞으로 1000년간 에너지 걱정이 없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돌아서면서 당연히 헬륨3는 우리 겁니다. 다른 나라는 용납을 못하죠. 거기서 싸움이 벌어집니다. 막 구두가 날라오고 막 뭐 모두 뛰어나와서 막 뭐 유리 잔으로 머리를 때리고 막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나오고 우아한 음악이 흐릅니다. 극적으로 예. 막 아주 우아한 음악이 흐르면서 싸움을 벌이죠. 거기서는 메탈이었나? 아무튼 예. 근데 그 UN 미국 대표는 네. 부시오 선장한테 저 헬륨3 무슨 일 있어도 다 확보해라. 예. 다 맞서 싸워라. 누구한테 맞서 싸우라는 얘기냐? 에브리원. 모두와 맞서 싸워서 다 가져. 그리고 자기도 공중으로 뛰어가고는 그 난투국에 합류를 하죠. 합니다. 예. 네. 그 뒤에 이제 결말까지는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죠. 최종적으로 달 기지에 그 독일군 민간인들이 살아남습니다. 기지가 완파된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주인공 2명은 살아남습니다. 예, 살아남죠. 그 와중에 또 이제 그 주인공 둘이 이제 사람들 앞에서 키스를 하니까 네. 그 살아남은 사람들 또 파시스트 사회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당신 저 흑인하고 키스하는 거냐고 놀라워하니까 그 여성이 그렇게 하죠. 우리가 할 일이 무척 많다. 저 사람들 다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영화는 마무리가 되는데 그 마지막에 자막 올라간 다음에 자막이 다 올라간 다음에 한 장면이 더 있어요. 네, 짧게 지나가기 때문에 놓칠 수도 있는데. 예, 아주 짧은 장면인데 그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등장하는 장면이죠. 그 장면 아주 재밌습니다. 네, 뭐라 하냐면 베푼만큼 당하리라. 뭐 이런 보복 조치 뭐 이런 거 당하는 거죠. 그리고 그 수도 없이 많은 영화를 패러디 오마주 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마지막 씬에 그 뭐 달, 태양, 지구, 화성까지 일렬로 서는 장면 뭐 이게 오디세이, 스페이스 오디세이 오마주라고 볼 수 있고
유명한 그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오마주 장면도 있습니다. 워싱턴이 세뇌가 되어서 그 나치들 모여있는 앞에서 이제 하일 히틀러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 전까지 오른손이 마치 자신의 의지를 배반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네. 그 왼손으로 막 억제를 하고 이 장면은 아주 정확하게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의 외계인 손 증후군을 패러디한 거죠. 네, 그렇죠. 예. 기억납니다. 딱 보는 순간 딱 아이고 이거 저 유명한 영화를 뭐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네. 그거 말고도 여러분께서 이 영화를 천천히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 장면은 어느 영화에서 따온 건지 그리고 뭐 가장 마지막에 뭐 터미네이터 3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아까 얘기한 몰락도 이제 많이 인용이 되고요. 그냥 뭐 액션 영화들 많이 인용되고 유명한 영화들 엄청나게 인용이 됩니다. 예, 더군다나 지금 선거를 앞두고 선거의 계절이어서 더더욱 요즘에 그 시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많이 남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뭐 속편이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는 있는데 뭐 그런 영화들은 사실 영화는 나와봐야 아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게 워낙 돈이 많이 드는 거고 뭐 투자 과정, 투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도 뭐 엎어지기도 하고 촬영 도중에도 엎어지는 영화가 뭐 흔한데요. 뭐. 그렇죠. 로니님, 목소리 반갑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블루맨님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박정희 전두환 시대나 북한이 떠오른다고요. 노랑 윤성님님, 가을님, 물뚱님 옆지기를 생각하시는 마음 진짜 멋지네요. 날고 싶은 토끼님, 엘비스 333님, 지영팬님, 물뚱님 마이크 볼륨 올렸습니다. 매트 1962님 정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예. 요즘 괜시리 시청률 대박이라는 송중기, 송혜교 주연의 태양의 후예에서도 애국가 태극기 개안식 장면에서 유신 시절을 떠올리게 하던데 의도적인 것으로 판단, 뭐 등등등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 전해드릴 말씀이 또 생겼습니다. 네. 제가 그 팟빵 게시판에는 제가 간단히 먼저 알려드렸는데 4월 달에 일본으로 공연을 가신다면서요? 예, 일본 공연 갑니다. 한 달짜리 장기 공연이네요. 뭐 3, 4주 정도 가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일본 좌빨분들하고 어울리시는 것 같던데.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특히 또 일본은 좌빨이라고 부르긴 그렇고 일본 정식으로 공산당이죠. 네. 예. 그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훌륭한 활동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린 진짜 선전 내용이 아닌 평화, 민주주의, 환경 이런 걸 화두로 삼아서 그렇죠. 그 음악을 순회 공연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공연을 가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왜 저에게 이렇게 가혹한 시련을? 인생이랑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이 의도치 않다 하더라도 저한테는 시련이 부족한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도대체 김용민, 노정면은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안겨주고 갔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나란히 가지 않아도라는 코너를 운영하시는 그 진행자 손병희님께서 4월 한 달간 일본으로 공연 여행을 가시는 바람에 장기 공연을 떠나시면서 저한테 무거운 짐을 맡겨주고 가셨습니다. 바로 매주 월요일, 월화수 그리고 금요일 월화수금 주 4회 주 4회 물뚝심송님께서 오후 1시 시간을 책임지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대한민국 정당사에 대해서 짚어주시고 4월 13일까지 이렇게 그 정치 특별 방송을 하고요. 그 4월 13일까지 4월 13일 날은 생방송을 할 거고 그 전까지 카운트를 해보니까 4월 4일, 5일, 6일, 8일, 11일 그리고 12일까지 매일 오후 1시에 물뚝심송의 정당사 6부작으로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정당사에 대해서 정당하지 않은 정당사입니까? 총선 특집으로 급조했지만 개고생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품질은 물뚝심송님이 만드시고 제가 보증하니까 어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날 생방송이 있고 4월 13일 날 이후에 또 4월 말까지는 그때는 나투데이 본연에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로 어떤 모종의 특집을 준비하고 있으니 또 준비가 되면 또 안내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물뚝심송님의 나투데이 4월 달에는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잘 부탁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하실 일은 절대 아니고요. 단지 좀 이렇게 제가 깜짝 놀랐던 건 사실입니다. 마지막 노래로 핑크 플로이드의 The Dark Side of the Moon 앨범 중에서 타임 듣겠습니다. 들을 시간이 많지는 않겠군요.
자, 저는 내일 뵙겠고요. 물뚝심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